자, 오늘은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이게 몇 편으로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새 바빠서 한 번에 한 두세 개씩 올리다 보니까 오늘은 서서 코믹스라고 1호를 매거진 형태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책을 냈고요. 2호부터는 지금 포스타입에서 연재 중인 서서 코믹스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병록 우주 현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힘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생각보다 다른 게스트들보다는 긴장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명이 나왔으니까 3대 1이잖아. 지금 상황이니까 수적으로 이기죠. 수적으로 우위니까 다들 쫄진 않으신 것 같은데 재밌게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 분 본인 소개부터 시작하죠. 병록 작가님부터. 왜 마이크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냥 길이를 좀 조정을 해봤고요. 네네. 제 소개하면 되나요? 네네. 병록 작가님부터.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26살 만화 그리고 있는 손병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같은 팀인데 박수도 안 쳐주네. 이거 이런 곳이구나. 서서 코믹스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하나 하나가 이 방송의 영혼이 아닙니다. 저는 네네. 대학교 2학년 다니고 휴학하고 있는 네. 조현지이고요. 애니메이션을 평소에 만들고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그렇게 만들다가 네. 이번에 서서 코믹스에서 같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만화와 그림을 그리는 네. 우주라고 하고요. 작년 초쯤에 디자인 회사를 퇴직하고 지금은 백수로 지내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계속 다니지. 너무 힘들어서. 원래 이쪽 판이 돈이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건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다니면서 만화를 해라. 회사를. 네. 그만두지 말고. 근데 디자인 회사를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만두라는 말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세 분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서 코믹스가 지금 멤버가 6명? 5명? 6명이죠. 6명이죠. 네. 근데 빌어먹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모시지를 못했어요. 원래 이 방이 최대 6명까지 되거든요. 저 옆방 가시면 더 넓은 테이블에 6명까지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상 5명 이상 집합 금지죠. 네. 그래서 5명도 모이면 안 돼. 4명이 최고라서 엄선된 분들로 서서 코믹스를 알릴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어떻게 선택된지는 전 모르겠어요. 오늘 나 갑자기 카톡이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서 코믹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광고 하나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임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첫 번째로 나오는 광고죠. 사이드비 광고입니다.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 얼마 전에 성수동에 오프라인 매장도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 서서 코믹스 작품들도 있고요. 총 포함해서 한 70종, 80종 정도에 되는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독립 만화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랑 카카오페이로도 결제 가능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포장을 합니다. 이것저것 포장을 해서 그날 시간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독립만화, 한국의 독립만화들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이 sideb.kr, sideb.kr로 오셔서 작품들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서서 코믹스 얘기를 좀 해보죠. 서서 코믹스가 뭐죠? 서서 코믹스요? 네, 뭐죠? 만드신 분이 제일 알 것 같은데. 뭘까요? 서서 코믹스는 얘들 뭐야? 얘들 뭐죠? 일단은 만화 창작 집단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잡지 집단이자 잡지인데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저희가 좀 좋은 문장으로 다듬어 보자 했던 거는
이제 각자의 경험과 만화적 상상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화 창작 집단. 이 서서 코믹스고 이제 다양한 만화의 경계에 서서 매호 다른 컨셉의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잡지이자 단체입니다. 그렇구나. 멤버들은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일단 이제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6명 이렇게 모였는데 네네네. 그 이전에 오프라인 1호를 할 때는 이제 4명이서 오프라인 1호를 작업을 했어요. 이제 저 우주 작가 저랑 이제 우연 작가님이랑 이한 작가님 그리고 여금주 작가님 이렇게 4명이서 했는데 네. 완전 초창기 때는 이제 여금주 작가님이 아니고 3명 저 우연 작가님 이한 작가님 그렇게 셋이서 만화 잡지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났어요? 는 그분이 잘 안 노다니는데. 이한 작가님. 우연 작가님이 다리였어요. 우연 작가님이 이제 저랑은 같은 학교 이제 후배였고 네네. 제가 선배고 이한 작가님이랑 이제 원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는데 우연님이 이제 다리를 놓은 거죠. 근데 그 다리가 사실은 한 꽤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뭐 팟캐스트를 하자, 우리 만화 뭐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하자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갔고 그러고 이제 우연님이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뭔가를 해야겠는 그 불안감에 엄청 된 거죠. 네. 야, 원래 제대하고 난 이대로 있다가 망하겠는데 그렇죠. 이런 네.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뭘 같이 하자 만화를. 그래서 이하님도 같이 끌어들여서 잡지를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이름은 왜 서서예요, 근데? 아 계속 이제 아무래도 우주 작가님이 처음부터 하셨으니까 우주 작가님한테 물어볼 게 초반에 좀 많은데. 네네. 네. 이름이 서서인 이유는 사실 좀 제가 말하기 좀 창피한데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하는 별 의미 없어요. 브로콜리 너마저 뭐 의미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 언니네 이발관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요. 그냥 하는 거지. 네. 이게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음. 우연님이 낸 이걸 우연님한테 이렇게 네. 바통을. 이유는 이제 매대에 서서 후루룩 음. 있는 잡지라는 의미로 이제 독립출판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네네네. 아, 뭐, 가볍게 이렇게 그쵸. 서서 네, 서서 이렇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서서라는 의미를 넣자 했는데 사실 다른 후보도 많았어요. 뭐 후보 뭐가 있었나요? 산 코믹스 뭐 이런 거 있었고 서서가 낫다. 네. 일보 코믹스 일보? 한 한 걸음 발짝. 한 한 걸음 발짝 뭐 이런 더 거. 나아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누들 코믹스 가볍게 뭐 이렇게 후루룩 먹는다. 누들. 네. 근데 이제 서서가 제일 낫다. 그래서 서서가 제일 낫네요. 그러니까 어감이 서서가 제일 나아서 서서. 네. 그래서 서서로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서서 코믹스는 앞으로 볼 때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만화들로 꾸며지는 건가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호를 그런 의미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전혀 가볍게 써서 볼 만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조금 묵직했죠. 네. 이호 때 내용들보단 좀 뭔가 나레이션도 많고. 그렇죠. 뭐좀 진중한 컨셉이어서 그래서 사실 여금주 작가님이 안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셋만 있고 이거를 다 만들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서서란 이름에 걸맞지도 않고 네네. 재미도 없어. 그래서 좀 재미 환기가 좀 필요하다. 좀 네.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해서 여금주 작가님을 초청을 음. 해서 좀 재밌는 만화를 넣자. 그래서 여금주 작가님까지 참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호를 내고 네. 1호 때 좀 아이디어가 전 괜찮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좀 2호에 참여하신 분들 좀 기다리세요. 네. 1호 때 그러니까는 텀블벅이나 클라우드 펀딩 받는데 USB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녹음한 음성으로 된 걸 담아서 줬는데 맞아요. 거기 서서 코믹스가 딱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이쪽 판에서는. 저희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내용은 복사해놓고 딴 걸 USB 넣으면서 쓰고 있지만 잘 쓰고 계시네요. 그게 저희 의도입니다. 네, 그래서 듣고 이거 처음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파일은 이제 버리면 안 되니까 웹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 그 USB로 쓰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는지와 그리고 2호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가미된 책으로 나왔으면 전 아무래도 책을 더 좋아하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2호 때부터는 온라인으로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2호 이후에는 이제 책으로 또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1호 때는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다들 약간 굿즈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만화로 승부하자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굿즈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방 만들자, 뭐 티셔츠 만들자 이런 게 아니고 만들더라도 간단한 거,
책갈피 정도나 만들자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좀 일반적인 굿즈를 만들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USB 안에 넣어서 저희의 녹음 후일담을 담아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비싸지 않나요? 그 마크까지 찍고 하면은. 왜냐하면 그런 거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 비쌀 텐데. 근데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니까 야 이거 네. 멋있다. 맞아요. 이거 네. 해보자. 그래서 막 단가 계속 낮은 거 찾아보고 이거 낮대 했는데 뭐 음. 거기는 사실 주문 물량이 막 1000개 이상이고 막 단가가 낮으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네. 그랬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2호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신 겁니까? 2호로 넘어올 때는 사실 1호 때 나중에 참여하신 두 분은 모르시겠는데 1호 때는 다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1호가 그렇게 힘들었고 네. 두 분을 영입하고 2호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회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은 2호 때 어떻게 영입됐는지 좀 얘기 들어봅시다. 병록 작가님 너무 가만히 계시니까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이제 말할 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 작년 초에 음. 작년 초쯤에 이제 서울에 나오고 성인 작가님이랑 수업 같이 네네네. 한 후에 이제 그냥 개인으로 작업하고 있었는데 서석 코믹스 측에서 DM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일단 처음에는 만화를 같이 하자 얘기보다는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봅시다 해서 이제 저는 마음을 굳히고 갔죠. 해야겠다. 네, 나는 해야겠다 하고 어. 마음을 굳히고 갔고 그래서 누가 연락 주신 거예요? 아마 우연님이 저한테 그분을 모셨어야 네. 되는 아니, 모든 이야기 같이 했어요. 네, 저는 모든 저도 이야기의 같이 키가 그 사람인데 네. 전화 연결 좀 해봐요. DM을 드렸죠. 네, 그 DM이 와서 이제 그날 이제 구로 작업실에서 구로에 이제 서석 코믹스 분들이 쓰시는 작업실이 있는데 아 같이 써요 작업실. 네. 네네. 어. 그 근데 우연님 서석 코믹스 네. 작업실은 아니고 네, 그냥 우연님이랑 우주님이랑 공유하시는 작업실이 있는데 음. 거기에 이제 가서 얘기 나누고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왜요? 왜 뽑았어요? 왜 저를 근데 뽑으셨죠? 아 여기에는 좀 이것도 서서와 같이 네. 뭔가 쓸데없는 이유가 막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유라기보단 사실 같이 하고 싶은 작가들을 저희가 추렸어요. 사실 이제 우연님이랑 저랑 그때 당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이제 1호를 만들었던 게 사실 금주 작가님은 개건 게스트였고 원래는 원년 멤버 3명인데 3명에서 이한님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쉬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제 만화 잡지가 아니고 만화 듀오가 돼버리잖아요. 우연님과 저만. 만화 디오. 그것도 괜찮은데? 야 분량만 되면은 둘 다 분량만 뽑으랬으면 디어도 괜찮지. 그게 힘들죠. 예. 아 그렇구나. 인당 막 다프트 펑크다 씨. 아무튼 그래서 왜 해체해가지고 목표한 것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멤버를 충원을 하자라는 협의가 됐고 아 네네네. 이제 저희가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작가분들한테 그냥 연락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DM으로 여러분께 드렸다가 지금 아마 이걸 들으시는 작가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무례했던 것 같기도 하고 DM을 드렸는데 병록 작가가 제일 빨리 연락이 왔나요? 그건 아니고 난 해야겠어. 아니, 이러면서 대부분 1초 만에 네 딱.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이제 따로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까 그쵸. 아무래도 거절을 해주셨고 이제 병록 작가님께서 이제 승낙을 해주셨죠. 뭐라고 왔던가요? DM이 무례했다고 하니까. 그때 I want you 뭐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입대해라, 그렇게 I want you. 오래하진 않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 막 이렇게 대외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무례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명확히 보이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아까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 게 네. 그래서 왜 뽑았냐고 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냐. 아니 뭐 그냥 느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병록님 인스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림이 참 그러니까 마카랑 펜으로 사용을 하셔서 그림을 좀 매력적으로 그리세요. 막 솔직히 쩔죠. 막 진짜 잘 그려. 그림 잘 그리시죠.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이제 만화를 해야 된다는 지점이 제일 중요한데 만화를 올리셨어요. 그 스토리에 보시면은 저희가 근데 그때는 네. 병록님이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까 네. 뭘 서울살이 그거 올린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거를 보고 만화를 이분 그리시네 하는데 음. 괜찮은 거예요. 음.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기로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화라고 네. 했잖아요. 일생 동안 그랬던.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병원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 네. 마카를 딱 보고 너무 잘 그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만화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굳어 있더라고요. 하고 싶다, 만화를 하고 싶다 나는. 이 정도면 일러스트로 마카로 요새 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마카로 일러스트 느낌 내서 약간 시티팜 느낌 빡 내면은 몸값이 빡빡 뛰는데 왜 저러고 있나? 왜 일러스트레이터 왜 만화를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본인이 되게 확고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네. 서울살이 보고 나서 네. 그럼 현지 작가님은요? 저는 원래 이제 우연님이랑 같이 또 우연님. 저도, 전화 연결 좀 해봐요. 안 되겠다 이 사람. 저도 우연님이랑 같이 그 우연님 통해서 이렇게 서스 코믹스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 원래 우연님이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만난 사이였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같은 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님께서 계속 뭔가 서서 맨날 뭐 끄적끄적거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서서. 네, 그냥 서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자기 원고를 네, 거기서 했죠. 네, 원고를 가끔 이렇게 하는 원고를 서서 그래. 그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되게 특이한 분이네. 네, 이렇게 구석에서 가끔 이렇게 깨작거리고 네. 계시는 거예요. 서서 그리는데 원고가 된다고? 네. 네, 진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아이패드로 끄적끄적하고 계시는데 이게 서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게? 서서 그리는데 이 정도라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우연님이랑 같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연님이 개인 작업 하신다고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 이런 만화 작업 이제 그게 서서 코믹스였는데 같이 만화 모임을 꾸려서 그 만화를 이제 자기 작품 하시겠다. 그래서 텀블벅에도 1호 서서 코믹스 나왔던 걸 그때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만화도 그렸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시구나 하고 가셨어요.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좀 나중에 몇 달 뒤에 휴학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연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서서 코믹스 요번에 이제 이런 만화 독립 출판 모임을 같이 하는데 해보겠냐? 같이 이렇게 하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항상 만화를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궁금했던 건 왜 저한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했어요? 그건 우연님이 아시겠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제 거의 다 거절을 하시고 이제 병록님만 이제 오케이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현지님 얘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우연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있는데 연락을 해볼까 하고 그때 아마 전에 또 현지님 인스타를 저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연님이. 네. 근데 현지님 그림도 제가 봤을 땐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었어요. 현지님은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이분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현지님은 만화를 안 그렸었어요. 네. 그때.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이어서 좀 연락을 미뤘었죠. 음. 나중까지. 그러다가 다 거절하시고 이제 병원에 혼자 되시니까 이분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연님은 처음 해보신 거 치고는 잘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전에 만화를 했던 게 한 편이 있어요. 단편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학교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보는 만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구로에 있는 그 작업실에 제가 소속 코믹스 참여하기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렸던 만화 들고 바리바리 네,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수첩 노트 막 네, 수첩 노트 그림 그렸던 거랑 면접장 이제 뭐 그거 왜. 면접장 포트폴리오 들고 가듯이 그림 챙겨가지고 갑질 제대로 했네. 아니 제가 그러려고 가져간 한 게 거였어요. 아니었는데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림들이 노트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 들고 와봐 이런 거 들고 오면 봐주긴 봐줄 텐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근데 너랑 같이 확정될 사람은 이미 확정됐어. 그럼 마카로 진짜 잘 그리거든. 그러니까 너는 좀 싸들고 와봐. 들고 오라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화를 안 그렸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만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 만화를 보고 싶다고 한 사람이 뭐 저한테 거의 처음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냥 학생이었고 좋아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나서 막 이것저것 싸들고 가서 보여드렸죠. 우연님이랑 이제 우주님 그때 두 분이랑 저랑 셋이서 이렇게 봐서 그래서 제가 이 지난 학기에 그렸던 그런 짧은 8페이지 만화 그거를 보여드리고 제 그림이랑 보여드리고 소속 코믹스가 우리가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하고 싶다 이런 만화 활동을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만화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저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 이번 연도도 쉬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 소속 코믹스 좋겠다 해서 저도 처음에 그때 뵀을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가볍게 재밌겠다. 뭐 가끔 만화 그리는 정도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진심이 되더라고요. 진심이 돼서 원고 할 때도 뭔가 좀 진정성 있게 그리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그리게 되고 그래서 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한 건 한 편밖에 없지만 저거 하면서도 뭔가 스스로 많이 늘은 것 같고. 그렇죠. 작업하다 보면 다 느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고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이제 2호를 내야겠다. 이렇게 작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2호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하던 거에서 이제 연장선상입니다. 왜 책으로 안 내고 1호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을 느꼈고 그래서 2호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진로가 수정되었는지 그리고 수정된 진로에서 우리 그 서서 코믹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순차적으로 들어보면은 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서서 코믹스에 대해서. 일단 1호에서는 네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책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실물로 책을 만드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나왔었다라면 편집, 디자인, 아니 뭐 그런 재정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나 기획, 마케팅, 아니 뭐 마케팅은 물론 온라인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 3명이서 다 분담해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한테 너무 부담이었던 거죠. 회사 그만둔 거 후회됐죠 그때. 아니 야 이게 돈이 매달 그래도 몇백 꼽히는 거랑 안 꼽히는 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서. 아닙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호 때는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호 때가 굉장히 너무 책으로 만드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소모가 컸던 거죠. 네. 에너지 소모가. 네. 왜냐하면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다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네. 마케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물론 사람들이 봐야 되겠지만 보든 안 보든 우리의 작업을 아카이빙하는 좀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만화를 좀 갈고 닦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딜리업도 있는데 왜 포스타입으로 갔어요? 딜리업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 딜리업 없던데? 있어요. 검색이 안 되던데? 그게 아마 저희가 나만 뭐 출입 못하게 막아놨나?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저희가 이제 좀 방송이 늦었어. 받아치는 게. 키워드 그거를 저희가 다 처음 해봐서 딜리업을 올리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모르겠어요. 아마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서서 같아요. 코믹스 쳤더니 딜리업엔 안 나오고 포스타입에만 나오더라고요. 그게 서서 코믹스 치면은 사용자에만 뜨더라고요. 그거에는 그래서 제목에는 안 뜨고. 저는 그래서 포스타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양쪽 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을 빼야겠다. 왜 포스타입에만 올렸냐라고 물어보려 그랬는데 그러면 양쪽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사람들의 호응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포스타입 쪽이 더 있었죠. 후원도 그렇죠. 네. 병록님께 누군가 10,000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금액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병록님께서 후원을 받으셨죠. 근데 딜리업도 어느 정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반반 정도네. 저희가 사실 어디에 올리지라는 그때 얘기를 했을 때 포스타입에 올릴지 딜리업에 올릴지 근데 사실 그냥 양쪽 다 올리자라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양쪽 어디든 다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렸잖아요. 네. 포스타입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는 포스타입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네. 포스타입에서 보면 포스트 말고 시리즈로 가면 이렇게 권 단위로 오프라인에서 쳤을 땐 권 단위 이렇게 나눠서 되게 돼 있고 1호에 있는 내용들도 무료로 볼 수 있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1호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텀블벅을 했을 때 올렸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만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놓고 밑에 내려가시면 뒷부분은 구매를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때 텀블벅 당시에 올렸던 포스트 게시물. 이거는 사이드 B로 오시면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호는 무료로. 왜요? 왜 무료일까요? 사람들한테 많이 우선 보여주고 싶었어요. 본인들 노동 원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 단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0원, 200원이라도 포스타입 제가 안 해봐서 저 이런 거 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못해도 뭐 300원, 맞아요. 100원, 200원이라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뭐 앞에 10페이지 해놓고 나머지는 뭐 20페이지는
300원을 잠가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사실 무슨 자신감이죠? 오히려 자신감이 없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단 페이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식으로 공개하기도 조금 애매했고 저희 이번 몇 페이지 안 됐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포스타입이랑 딜리업에 업로드되는 게 아예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이라 헤매고 있는 게 좀 있었어서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온라인 릴리즈고 보여주는 게 우선이겠다. 그 우리가 저희가 업로드 돼 있던 1호도 조금 보여주고 이제 그 뒤는 유료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온라인은 원고도 짧고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이거를 업로드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무료로 온라인을 릴리즈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신 것 치곤 여기서부터는 좀 작품 내적인 이야기인데 다 판형이 출판 판형으로 작업이 돼 있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웹툰 형식일 네. 때는 이렇게 안 올리잖아요.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올려서 저 웹툰 네. 형식이 그림을 있죠. 더 키워놓고 타이포도 더 키워서 보기 좋게.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제가 지금 패드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크지 대부분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요? 아무래도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웹툰의 판형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출판도 계획을 애초에 한 상태로 시작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된 거여서 그냥 작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냥 출판 형식으로 뛰게 됐는데 이제 그냥 업로드를 굳이 웹툰 형식으로 웹툰에 업로드를 한다고 해서 굳이 웹툰 형식으로 업로드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거 자체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출판 형식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당연히 다들 그냥 출판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네. 뭐 웹툰을 올리니까 웹툰 배치를 해야지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네. 당연하게 그냥 다들 애초에 그냥 웹툰 형식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다들. 네. 네. 그럼 다들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출판에 두고 계시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언제든지 이게 여건만 되면은 책을 네. 계속 내고 싶은.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작가님들 소개랑 그리고 서서코믹스 1, 2호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인지 알 것 같아.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아. 별 생각 없이 시작해서 점점 의미가 붙고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시작해서 의미가 붙고 서서히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 단계로 지금 2호까지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 분 오신 분들 세 분의 작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서서코믹스의 병록 우주현지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서서코믹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쉬는 시간에 들은 얘기가 더 재밌긴 한데 방송에 내보낼 수 없고 방금 병록 작가님 취조를 했어요. 그 내용들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녹음은 돼 있지만 편집본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좀 쾌감을 느껴. 뭔가 권력자가 된 것 같아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짜릿해 이런 거 할 때. 자, 이제 그러면 2호에서 이제 작품을 내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 병록 우주 현지 작가님의 작품들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건데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즌이라서 5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4분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셨지만 아마 나오고 싶으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기대를 하는 그분들과 사이드 B에서 책 그 서면 인터뷰 관련해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서면 인터뷰 할 때는 여기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먼저 이 팟캐스트 본이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고 나야 그 인터뷰 해주실 분 인터뷰어도 이 방송을 들어야 그분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물어볼 여지가 좀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분도 똑같은 질문부터 시작해. 서서 코믹스는 뭔가요?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이 방송 올라가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호에 오늘 새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가나다 순으로
항상 이런 거 할 때 좀 뭐랄까 가나다 순으로 해야 돼서 안 그러면 싸움 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렇죠. 왜 내게 뒤에 불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항상 가나다 순으로 할 테니까 현진님 좀 기다리세요. 네. 좀 걸릴 것 같은데. 자, 병록 작가님 네. 이번에 2호에서 후유증이라는 작품 네. 지금 포스터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일단은 이번 주제에 맞춰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작업을 한 작품이고 저는 후유증 이제 그게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그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나서 겪는 후유증이 이슈가 됐어서 저는 그거를 중점으로 잡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주인공도 같은 경우로 코로나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후유증이 조금 특별한 후유증이에요. 코의 감각이 보통 마비되는 후유증이 일반적이라면은 이 만화에서는 이제 코의 감각이 엄청 예민해진 후유증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의 만화입니다. 이번에는 컬러로는 안 하셨네요. 네. 힘드셨나요? 컬러 마카 작업이? 아무래도 저희가 첫 이제 모임 가지고 나서 이 마감일까지의 그 기간이 되게 그 짧았죠. 네,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 욕심대로 진행을 하면 마감을 못 지키는 상황이 생기겠구나. 아무래도 이제 성인 작가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마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분량도 많이 줄여서 8페이지 분량으로 갔고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이제 그 컴퓨터 아이패드 작업으로 진행을 했죠. 수정이 용이한 원래는 이제 첫 만화는 수작업이었지만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컬러가 좋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시간 좀 더 드리지 그랬어요. 이게 근데 사실 또 일화가 있는데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말 끊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어차피 온라인으로 올라갈 거고 네. 온라인이면 올라가기 전날까지만 마감해 주면 되잖아. 근데 왜 시간을 타이트하게 줘서 왜 볼살이 떨리시죠? 일단은 이전의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재밌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두 분을 모시기 전에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를 먼저 나왔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얘기가 나와서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당연히 한 2020년 말에는 뭐 사라지고 뭔가 새해에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하면서 하하호호 이때는 이랬지 이런 만화를 맞아. 그리면 어떨까라고 하고 기획했던 건데 이게 뭔가 좀 루즈해지고 네. 저희 이 뭔가 두 분을 모시고 이런 것들이 한 1월 12월이었나? 공백이 좀 네. 있었다 보니까 이제 활동적인 측면에서 빨리 저희가 했었어야죠. 이제 계속 꾸준히 보여줘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제 급하게 좀 진행을 했었죠. 네. 그랬었구나. 네. 다음엔 컬러 가시나 마카 수작업 아무래도 이제 다음 작업은 수작업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컬러 부분에서는 아직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톤만 컬러. 명함 빼고. 패드로 작업해 보니까 어때요? 패드로 작업했을 때 되게 수정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용이한 면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수작업의 그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손맛 같은 부분을 살리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작업을 했는데 일단 원고 자체의 퀄리티는 좀 불만족스럽긴 합니다. 네. 그 표지도 이번에 작업하셨잖아요. 네. 표지는 이제 마카로 수작업을 하신 거죠. 그거는 사실 표지가 예전에 그냥 제가 작업했던 그림이 어떻게 하다가 간택이 돼서 사용이 된 거고 이번 홀을 위해서 특별히 작업한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수작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 마카 봐. 이거를 어떻게 아닙니다. 계속 원래 수업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그래서 안 네네네.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얘기를 하셔서 하자면 네.
처음에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병록 작가님 일기에 왔어요. 일기였죠. 네, 일기에 맞습니다. 왔는데 그림을 보여주는데 나보다 잘 그려. 뭘 배우러 왔다는 건 나한테 그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 마카 그림 지금 아까 아이디 알려주셨지만 인스타에 병록 작가님 그 인스타 들어가 보면 마카 그림 정말 죽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이건 마카는?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천재다. 처음부터 I'm genius. 아, 잘했다.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많이 보고 저는 나름대로 이게 그림에 그냥 다른 작가분들의 그림을 되게 많이 봐요. 은근히 되게 거의 밥 아저씨 같은 얘기를 하고 많이 보니까 되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보니까 된다기보다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림을 보고 이거는 이 색감이나 이런 표현은 진짜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혼자서 막 엄청 해봐요. 근데 아까도 잠깐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네네. 이런 마카 그림으로 요새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작업보다는 디지털이 편하고 빨리 넘어가는 세대니까. 근데 이런 마카 그림으로 일러스트 그림을 좀 더 노력해서 공부를 하셔서 네. 일러스트도 절대 쉬운 분야가 아니니까 네. 공부하셔서 가면 지금보다 몸값이 더 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 3자 입장입니다. 네. 근데 굳이 왜 만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작가님이 만화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만화를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만화가 좋아서 하는 게 가장 큰데 확실히 일러스트로 그냥 그림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만화 자체의 서사나 어떤 판형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그게 그냥 좋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접해 오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느낌도 있고 일러스트로는 뭔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죠. 만화를 할 때. 서로 다른 네. 영역이긴 하죠. 네네. 근데 어때요? 근데 이제 1, 2년 정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해보다 보면 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 돈은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네. 분류가 이제 우리나라는 웹툰 아니면 다 언더그라운드 이쪽이니까 네. 출판이나. 근데 네. 하시면서 좀 힘드실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해서 돈을 벌고 살 수 있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네. 확신은 없고. 아직도 확신도 안 설고 근데 저는 취미로만 이거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화 네. 계속 만화가 곁에는 있게 하고 싶은 네. 거구나. 만화로 굳이 꼭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돈을 벌면 무조건 당연히 좋지만 오히려 그게 저는 좋아하는 일이 이제 직업이 됐을 때 좀 더 피곤함 같은 게 있어서 취미로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저는 보면서 저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뭔가 힘이나 사이클이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림이 네. 좀 버티다 보면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병록 작가님 그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버티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작품 비밀 채팅방. 야 이거 네. 우주 작가님 네. 어떤 작품입니까? 이거는 엄청납니다. 진짜 스고이 했어요. 네. 스고이 맞죠? 네, 내부에서도 되게 원고 자체를 일단은 제가 저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 키워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들 스터디를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첫 모임 때 이제 이 만화를 만들기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때 저는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갔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의 역사가 뭐냐면 이제 지금은 뭐죠 지금? 코로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고 완전 옛날 아테네 시대 때는 아테네 역병이 돌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흑사병이 돌았고 뭐 천연두 이런 것들이 돌았었는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왜 조사를 했냐면 과거의 역사를 봄으로써
현재를 좀 다시 바라보기 위함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일련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를 미래에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똑같이 제가 한 것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온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디자인 회사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네, 디자인 회사에서 요새 흑백 안 쓰고 톤도 안 쓴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뭐 디자인 회사에서 딱히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했죠. 그냥 톤을 바른 것도 아니고 네. 그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빛에 램프 빛에 맞춰서 톤을 조절해서 요새도 계속 한 번씩 계속 올렸잖아요. 최근까지. 네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러면서. 맞아요. 저 원고 나오고 음. 보면은 이 원고 처음 받았을 때 음. 이것까지 그린 거라고 싶은 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막 어떤 책 표지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중간 중간에 점점 톤이 빠지긴 했는데 맞아요. 처음에 뒤로, 톤을 예. 빡 했다가 이런 팝업창이나 뭔가 어떤 책의 표지 막 표 이런 것도 다 직접 디자인하고 그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여기도 그냥 난 그냥 하니까 돼 이런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만화를 그릴 때 디테일을 좀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표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맥락상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서사 구조에 있어서 그런 작품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표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디자인을 했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좀 더 현실감을 주고 작품 몰입에 더 좋게 된다고 생각이 돼서 더 신경을 쓰는 편이죠. 디테일. 좋아요. 좋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워낙 우주님이 특히 저희 서서 코믹스 안에서도 꼼꼼한 성격이셔서 그래요? 네. 안 그래 아니, 보시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외형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제 1호 책 나왔을 때도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아, 1호도 다 디자인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디자인. 네, 그 책 편집이랑 이제 내지 디자인 이런 거를 우주님께서 다 이럴 하셨는데 땐 디자이너 출신이란 게 참 싫잖아요. 근데 제가 맡아서 한 이유가 사실 음,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내가 만족이 네. 내가 좀 하면서 그냥 내가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네. 그럴 바엔 내가 그냥 다. 팀에 네.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혼자서 고민 엄청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요? 그 전염병. 전염병 네. 미래 얘기한다는. 아, 얘기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반이 그런 거거든요. 그 VR 온라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먼 미래에 온라인 생활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VR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VR에서 뭔가 모임도 가지고 뭔가 뭐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인류인 거죠. 근데 이런 인류가 생체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런 컴퓨터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왜 디자인 하시다가 무슨 디자인 하신 거예요? 디자인 회사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일단은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녔고요. 조그만 디자인 스튜디오는 다 합니다. 웬만한 거는. 뭐 이게 시각 네. 디자인이에요? 아니면 네, 그렇죠. 영상?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으로? 네, 시각 디자인. 그렇죠. 다 하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네. 그래서 뭐 포스터도 만들고 뭐 영상도 하고 시각 디자인인데 영상도 하고 뭐 그렇죠. 왜 그냥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인생은 다 힘든 거니까. 네. 근데 왜 그만두셨고 그리고 그게 왜 만화랑 연결됐는지 지금 왜 만화를 하고 계신지 그만뒀을 때 딴 것도 있잖아요. 그냥 다른 디자인 그냥 프리랜서로 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벌릴 수도 있고 요즘 시대에는 아니면 본인이 하나 어떤 디자인으로 아이템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굳이 만화를 해야 했던 그만두고 나서 왜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만화가 사실은 네. 아까 병록님처럼 사실 비슷한 지점이 있거든요. 만화가 제 인생에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고 음. 만화가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뭐죠? 학원? 미술학원에 처음에 갔을 때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하필 디자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제가 그때 그 내신 성적이 좀 좋았어서 오 공부도 잘했다. 아니. 네. 그래서 디자인을 해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갑자기 디자인이 들어왔고 디자인 회사까지 갔다가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애초에 하고 싶었던 게 만화인데 그렇죠. 디자인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디자인과 나왔거든요. 근데 음. 디자인을 배워두면 진짜 편해요. 맞아요. 세상 그 레이아웃 잡을 때나 모든 면에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 시각적인 면에서 볼 때 볼 줄 알고 그걸 보니까 되게 편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후회는 하세요? 저는 근데 이 후회를 전혀 안 해요. 오히려 애니메이션 그때 네. 만약에 애니메이션 학원 다니고 애니메이션 과로 갔었으면 어떨까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요. 그렇게 갔었으면. 그러니까 디자인을 배운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앞으로도 계속 만화 작업은.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정확한 뭘로 돈을 버는지 이런 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네. 만화를 계속 하고 싶고 만화를 계속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우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걸 최소화하더라도 뭔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은 있어야 되는데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진짜 여기서 홍보해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저 스케치업 할 줄 알고요. 프리미엄 영상 뭐 에펙 영상도 다 하고 인디자인 다 하고 인디자인 다 하고 뭐 포스터 이런 거 다 하고 여기 서서 코믹스 편집을 본인이 다 하신 거잖아요. 표지랑 그렇죠. 1호 표지가 되게 이뻤거든요. 네. 보면서 이쁘다. 이거 이한 작가님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 이거 우연 작가님 그림을 제가 이제 편집해서 뭐 컬러는 이렇게 얹히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이거를 저기 서서 저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 다 얹혀서 제가 디자인했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네.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 작가님 제목이 조금 길어요. 네. 갑자기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다. 네. 거의 눈뜨고 코베인. 네. 눈뜨고 코베인이라고 알아요? 네. 알아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 속. 모르시는 눈뜨고 코베인이란 밴드가 있는데 네. 그 밴드 그런- 제목이 다 이런 거예요. 네. 헤어진 사람 집에 지갑을 깜빡 두고 왔네. 이렇게 제목이에요. 거의 좀 보면서 눈뜨고 코베인 제목 같다. 갑자기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다. 무슨 전화가 온 겁니까? 무슨 전화가 왔냐면요. 이제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면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 개강을 했는데 수업이 한 명밖에 없다. 수강 인원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집에 와서 수업을 하자. 그래서 교수님 댁에 놀러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그래서 교수님 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 집 자취방 가듯이 교수님 댁에 놀러 가서 같이 수업도 하고 수업하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같이 집에도 데려다 주시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내용을 담은 만화인데요. 네. 이제 이 만화 어떻게 이거를 기획하게 됐냐면 처음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로 만화를 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좀 그래서 좋은 게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와서 힘든 것들 너무 많은데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래서 픽션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코로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도 몇 명 못 모이고 누구 집에 가게 되고 누구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소수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좁은 공간에 소수의 인원이 모이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인간 관계가 좀 허물어지는 벽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권위적이고 좀 친해지기 힘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집에 자취방처럼 이렇게 놀러 가는 내용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교수님이랑 코로나 덕분에 교수님이랑 친해졌다. 뭐. 근데 한 명인데 수업을 여나요? 잘 몰라요. 요새 바뀌었나? 네, 요즘에 3명이어도 보통 이제 폐강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교수님 재량에 따라서 수업을 열기도 하고. 교수님이 하겠다 이러면 하는 거예요. 네. 한 명이라도. 네. 그래서 제 친구도 하겠다 하면 뭐 어디 커피숍에서 하기도 하고 네,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주로 하는데 네,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교수님 집에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놀러 가는 내용으로 해봤습니다. 그림이 되게 캐주얼해요. 되게 봤을 때 되게 편하고. 평소에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드셨다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데 저도 이걸 그리면서 저도 그림 볼 줄 압니다. 그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 제가 이걸 그리면서 좀 저도 편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이런 그림 너무 좋네. 저도 한 컷 그릴 때 힘이 좀 들어간다 싶으면은 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좀 빼고 나도 편하게 그리고 싶고 보는 사람들 좀 가볍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말 안 쓰고 뭔가 최대한 쉽고 일상적인 말이 뭐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렸어요. 그 평소에도 최대한 좀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그리고 싶어 하는 약간 것 같아요. 프랑스 배대 보는 느낌. 봤을 때 되게 그림 간편하게 그리고 간편하다는 게 그리기 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간편하게 그리고 되게 표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드로잉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 서속 코믹스 안에서 원고를 주고받고 피드백할 때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림을 조금 이렇게 흔들리게 그린다면 좀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이나 말풍선 식자 같은 것도 그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안 썼거든요. 좀 그냥 내가 편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다가 원래는 글씨도 조금 더 제가 손으로 쓸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좀 더 피드백을 받아서 그나마 읽기 편해진 글씨가 나왔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림이 흔들릴 때는 타이포는 곧이곧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나는 잡아줘야 되니까 스토리를. 잘하셨네. 되게 그림이 이쁘고 딱 잡아줘야 될 때 디테일하게 그려야 될 때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를 너무 잘 표현하셔서. 근데 원래 이게 처음 개인적으로 하신 거 말고는 이게 처음 그리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네. 원래 그 학교를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학교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애니메이션을 학교에서 그렸고 단편 애니메이션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학교에서 할 때는 만화는 안 그렸어요. 이제 그 수업할 때 그 한 수업 말고는 만화는 안 그렸고 네, 애니메이션을 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이 서속 코믹스에서 연락이 안 왔으면은 저도 계속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애니메이션을 어디로 생각하신 거예요? 3D 아니면 2D? 아니요. 2D로 이런 손으로 그리는 2D 애니메이션을 계속 하고 싶었고 하고 있었어요. 그 단편 네. 독립 만화 이런 쪽 네. 독립 애니메이션. 독립 애니메이션. 네. 거기도 험난한 길이. 거긴 여기보다 더 험난해요. 진짜 힘들었죠. 왜냐면 저도 디자인 학부에 애니메이션 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1학년 때 디자인 막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부터 애니메이션 공부를 했는데 네. 저 때도 답이 안 나와서 이러다가 진짜 말라 죽겠다 싶어서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서서에서 연락이 와서 만화를 해보고 나니까 생각이 좀 어떻게 바뀌신 겁니까? 우선 제가 애니메이션을 2개를 만들고 되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 말씀하셨던 말라 죽겠다 이런 기분도 들고. 진짜 말라 죽어요. 진짜. 나 이거 할 수 있나 계속? 안 뽑히면 끝이야. 그냥. 맞아. 그래서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또 할 수 있을까? 뭔가 이게 되게 불안하고 사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도 지금까지 만든 거는 그래서 좀 조급하고 좀 불안했어요. 만들 때 뭔가 이게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평소에 일러스트 이런 걸 만들 때 좀 조급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팀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어쨌건 내가 혼자서 쭉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만화를 해보겠냐 이렇게 만화를 해보겠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만화를 할 때는 이게 여럿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만화를 좋아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이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만화를 그리려고 하니까 다른 거 할 때보다 좀 훨씬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게 네. 애니메이션보다 만화가 쉬워요. 그런가요? 맞아요. 다 해본 경험상 애니메이션보다 역시. 만화가 쉬워요. 역시. 그러니까 만화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가 쉬워요. 맞아요. 특히 2D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만화 이렇게 서적 코믹스 모임 가져서 만화 피드백하고 집 갈 때 생각해 보면은 이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만화를 그리고 있다는 느낌. 그 애니메이션을 혼자 할 때는 되게 조급했는데
여럿이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이 느낌이 음. 되게 나한테도 좋은 것 같고 내 작품도 잘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1호 나온 것도 이 작품도 되게 스스로 좀 진정된 상태에서 그린 것 같아요. 평소보다. 네, 평소보다 좀 차분한 상태에서 그린 뭔가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리는 것도 확실해지고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만화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만화를 하실 겁니까? 애니메이션도 다시 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큰일 날 애니메이션 사람이야. 지옥불을 2개로 들고 가겠다는 건가?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지금까지는 둘 다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만화를 하다가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다시 만화를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기획서를 잘 쓰셔야겠네요. 기획서 쓰시는 능력을 좀 기르셔야겠어요. 지금부터. 왜냐면 그렇군요. 이쪽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결국엔 지원받지 않으면 힘들어지. 특히 애니메이션 더 그렇잖아요. 맞아요. 하려면 일단 기획서를 잘 쓰시는 법을 빨리 익히셔야겠네요. 네, 저도 만화랑 애니메이션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싶지만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본인한테는 네, 저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작업만 계속 계속 한 작업에 머물러 있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만화를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다른 것과 계속 병행해 나가는 이 지구력이 있는 상태가 제일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네, 그렇게 작업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서서 코믹스에서 계속 볼 수 있겠네요. 네. 자르지만 않는다면. 누가 잘라? 뭐 권한이 있나요? 저 열심히 할게요. 악의 축처럼 1호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약간 이게 악의 축처럼 되었는데. 저희 모두가 주인입니다. 더 위험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서면 인터뷰가 남아 있으니까 네. 거기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현 작가님은 궁금하네요. 어떤 분인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여긴 판이 좁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만나게 됐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한 두세 가지 남아 있어요. 네. 이제 다음 작품 뭐 어떤 게 하실 건지 3호는 2호보다는 좀 더 분량이 있겠죠? 그건 모르죠. 아 그래요? 네. 애초에 저희가 지금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네네. 저희가 오프라인 1호를 했고 온라인 1호를 해서 지금 온라인 2호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온라인에는 그냥 온라인 1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여기 안에서는. 네. 네. 오프라인 1호였고 네.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이밍. 생각하는구나. 네네네. 네. 온라인 1호를 준비할 때 저희가 이제 되게 이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만화를 그렸었는데 이제 온라인 2호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저희 작가들을 더 비출 수 있는 저희 지금 멤버들을 소개하고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온라인 2호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전에보다 올 포스트 코로나나 밀레니얼 세대라는 주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흥미로운 그런 주제로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고 뭔지는 비밀이고요. 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 뭐. 조금만 기다리면 나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주제로 좀 더 재밌는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작품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뭐 온오프라인 미팅 하는 거 말고 따로 뭐 스터디나 공부 이런 것도 하세요 같이? 그 스터디를 같이 모여서 회의 네. 때 네. 주로 하는데 네. 이제 뭐 키워드에 대해서 서로 네. 조사해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저희 온라인 1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출간을 앞두고 항상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 키워드 주제를 정해서 저희끼리 좀 약간 만담 그렇죠. 저희끼리 얘기를 일단 네. 나누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네네. 그래서 사담을 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만화를 기획해서 콘티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간에 또 뭐 예를 들면 저번에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냥 던지면 다들 막 얘기하고 막 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서석 코믹스 같이 참여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산적이다고 느끼는 게 이 대화 그렇게 나누는 대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싸우진 않나요? 원래 나만 싸우나 어디 가면 원래 싸우지 않나요? 그런 거 저희는 얘기하면? 싸움은 없는 싸움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고. 평화롭습니다. 네. 그럼 더 큰일인데 좀 싸워줘야 되는데.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음. 성향이 되게 다 잘 맞는 아, 작가님들이 서로의 얘기를 네. 아니 꼽게 듣지 않는구나. 네. 성향상 네. 서로. 그렇죠.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네. 뭐 이거 어. 공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시고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저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원래 멤버들끼리 처음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게 뭐랄까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서로 인지하기까지 가는데도 몇 년이 걸려요. 네. 잘 모이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죠? 그건 사석에서 나중에 어떤 분인지 알 것 같고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만났다 다들 잘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마디씩만 해주면서 이제 거의 끝내도록 하죠. 네. 오늘 어떠셨는지. 전 되게 긴장됐는데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약간 이런 취조실 분위기. 네 이런 스튜디오 지금 긴장된다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 시작했을 때도 되게 긴장해서 말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대본을 저희가 원래 다 이렇게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대로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네. 질문대로 안 한다. 근데 왜 자꾸 달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문지에 답을 무슨 면접 답 예상 답안 쓰듯이 다 준비해서 딱 왔는데 그냥 생각보다 그냥 대화 느낌이어서 긴장이. 그게 날 것이 안 나와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그거 어, 읽으시면 날 것의 느낌이 안 나니까. 네. 저도 뭘 준비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알겠습니다. 편하셨다니 다행이네요. 병록 작가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팟캐스트가 시기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 여기 이제 와서 대화 나누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하는 양도 되게 다른 어떤 플랫폼들에 비해서 되게 적다고 느꼈고 저희가 아직 저희 멤버들끼리도 서로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우리를 소개하는 게 시기상으로 괜찮은 걸까 적절한 걸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우리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를 여기 지금 성윤 작가님 팟캐스트에 못을 박아놨으니까 앞으로 모임이 해체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활동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네.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다들 생업하시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년에 한두 권씩 이렇게 내면서 하면은 네.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주 작가님 본명이세요 우주? 네, 김우주입니다. 이름도 우주야. 저는 어땠냐면요. 사실 이제 두 분이랑은 밥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혼날라 그랬는데 저희가 네. 대면으로 만난 게 손가락 안에 꼽죠.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번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두 분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현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필요 없고요. 저는 처음에 아무래도 이한 작가님이 저랑 사이드비도 만들고 그리고 저를 독립만화로 끌어온 사람이 이한 작가예요. 모르셨겠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SOS 쳤을 때 저한테 응답해준 사람이 이한 작가라서 그분이 하는 모든 그 커리어상 사적으로는 관심 없어요.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텀블벅에 올려놓고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오프라인 그 1호 냈을 때부터 그래서 네. 잘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지?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1호 저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갑자기 저랑 이제 친분이 있던 교류가 있었던 병록 작가님이 여기 들어갔다 했을 때 아까 사석에도 얘기했지만 다행이다. 병록 작가가 이제 방황을 안 하겠구나 그 생각 들면서 그러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뭐랄까 이한 작가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지만 이게 되게 조심스럽고 서로 이렇게 되게 내외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신다길래 만화판에 그렇게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분들인지 알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이상 이 그룹들은 계속 새로운 사람을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오래오래 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한 10년 뒤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는 다 이것만 해도 돈이 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모시는 분들한테 모두한테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사전 질문지 드렸으니까 네.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토도 달지 않아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싸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냐 그냥 하는 거지 이런 분들 계시는데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한테 서서 코믹스랑 작가님들이 왜 필요한 거죠? 본인들이 좋아서 네. 하는 건 알겠어. 네네. 근데 우리가 봐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당신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우리라는 게 이제 그 독자나 이제 독립 시장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좋아서 하는데요라고 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그냥 생각이 궁금한 네. 거예요. 저는. 애초에 서서 코믹스나 이제 제가 하는 만화가 남이 필요로 해서 하는 만화라기보다는 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여서 제가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뭔가 그런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가님들과 이렇게 모임도 가지게 되는 거고 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한테나 뭐 필요로 하면 당연히 좋지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현 작가님. 먼저 대답할 수 있어요? 저요? 싫어. 싫어. 네, 알겠어요. 우주 작가님부터. 저요? 저도 사실 병록 작가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사실 독립 쪽 이런 만화들은 특히나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남을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굳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시면은 좀 다양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웹툰도 있고 이런 독립적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흐름은 자본의 논리에 따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역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서서 코믹스가. 네. 우주 작가는요? 저요. 개인 작업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뭐 서서 코믹스랑 크게 다른 작업을 하진 않거든요. 내가 서서 코믹스의 소울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혼이다. 아니요. 서서 코믹스에서 하는 제 작업이랑 제가 또 따로 제 단편 만화를 준비한 작업이랑 크게 뭐 결이 다른 게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서 코믹스는 다른 어떤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그냥 만화가 좋아서 만난 다른 집단보다도 좀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만났던 다른 사람 만화를 좋아해서 만났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일단 이 사람들한테는 우선 만화를 좋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생각이 맞는다고 느꼈고 그래서 서서 코믹스 안에 있는 따로따로의 그런 어떤 만화들은 솔직히 말하면 뭔가 만화판에서 쓸모가 있을 정도의 빛이 아직까지는 다듬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서 코믹스라는 단체는 우리가 그만큼 진정성이 있고 얘기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요. 더 듣고 싶어. 그리고
그리고 우리 서석 코믹스에서 네. 그리는 만화는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둘 다 편안한 만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릴 때에도 볼 때에도 좀 부담이 없는 그 저희 어떤 네, 어떤 멋진 만화를 봤을 때 이 만화가 진짜 고생했겠다 그리면서 이런 생각보다는 이 만화가가 그림이 진짜 좋아서 만화가 좋아서 그렸구나. 나도 그런 것을 부담 없이 읽고 그런 책이 계속 나오고 끊이지 않게 그런 것을 우리 서석 코믹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서석 코믹스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내주세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